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3월 28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은 자동응답 메시지가 출제가 되었고요. Thank you for calling. 이렇게 시작했어요. Thank you for calling. Real estate. Unfortunately, properties. For assistance. 이런 표현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For assistance. 연음 넣어주면 좋죠. For assistance. 이렇게 끊어있는 것보다는 for assistance. 어떤 강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연음 안 해도 만점 나온다. 연음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단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안 해도 되는 거 엄청 많아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 다 안 하잖아요. 점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보세요. For information about our hours.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For information. 이 부분을 보면 for 자음으로 끝나죠. information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자음이랑 모음이 붙어 있으면 연음을 넣어주면 좋은데 이 부분을 연음 처리를 안 했어요. 내가 시험을 볼 때. 그래서 for information 이렇게 읽었습니다. 연음 처리를 안 하고 그거 하나 갖다가 감점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연음을 일괄적으로 안 해도 만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인 거죠.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만 정확히 한다면 단어마다 끊어 읽어도 만점이 나온다는 말인데 그렇게 됐을 때 for information about hours 이게 자연스럽나요? 만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연음이 전체적인 유창성에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거죠. 가끔 학생분들 중에 댓글에도 연음 안 해도 만점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the 있죠? the, the를 읽을 때 the 하고 the 하고 요거 발음 구분 없이 막 해도 된다던데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단면적으로만 콕 집어서 생각하면 위험하다. 경험이 많은 강사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열변을 막 토했어요. Question 2. 두 번째 지문은 방송, 그중에 뉴스 내용이었어요. expanded라는 단어가 나왔고 currently, essential, economy. 많이 어려운 단어는 안 보이죠. Part 2. 사진 묘사에서는 a train station, 기차역이 출제가 되었고 여러 명의 사람들, several people 이라고 하셔도 되고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몇 명까지는 몇몇 사람들이고 몇 명부터는 많은 사람들이다. 이게 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몇 명 꽤 보이면 several people 하셔도 되고 many people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 있고 걷고 있고 기차에 타고 있고 이런 행동들이 나왔는데요. 뭐 걷고 있다는 뭔가요? walking. 서 있다는 standing. 기차에 타고 있다는 getting on the train. 이 정도의 표현들이 오늘 유용했겠습니다. 사물은 그 platform 있잖아요. 이거 그냥 platform이라고 하셔도 되고 railway platform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기차가 있었어요. 왼쪽에 a train. 그리고 뒤쪽에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trees.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되었고 Part 3가 자판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4번 문제가 how often, what. 질문이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었어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러면 하루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이런 답변 해주시면 되고 주로 뭘 살까요? 주로 뭘 사니에요? 살 것들은 많지만 그 주어진 시간에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Coffee 라든지 또 뭐 살 수 있죠? 네, 자판기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커피 말고도 beverages, 다른 종류의 음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빨리 얘기해 주시면 되고 5번 문제는요. 우리 동네에 자판기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거는 자판기만으로 한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이런 질문은 꽤나 자주 보입니다. 우리 동네에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무슨 시설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는 되게 답변하기가 간단한 질문이에요. 꼭 자판기가 아니더라도. 근데 오늘 시험이 자판기였으니까 자판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문장으로 우리 동네에 지금 이게 별로 없다 혹은 아예 없다.
더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동네에 이게 이미 많다. 이런 식으로. 뭐 초등학교라도, 자판기라도, 무슨 센터라도, 공원이라도 이런 답변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6번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10년 정도 지금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본 질문입니다. 물론 자판기에 대해서는 꽤나 자주 나오는데 이 특정 질문이 내가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음료수라든지 커피, 자판기에서 과자, 스낵스, 뭐 chocolate bar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판매하는 걸 본 적 없는 것 중에 내가 살 의사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자판기가 생겼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질문 자체가 해석하기가 좀 complicated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이해하는 것조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아무튼 내가 본 것 없는 중에 이런 것 좀 판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집 바로 옆에 그 치약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세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판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toilettries가 세면 도구를 얘기하거든요. 샴푸도 거기에 들어가고 비누 거기에 들어가고 toothpaste, 치약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요 시험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었던 아주 유용한 표현들을 몇 개 말씀드리자면 Sometimes I run out of more 하면 sometimes 가끔 나는 밑줄이 떨어진다. 무엇을 다 쓴다, 무엇이 떨어진다 라는 떨어져서 이제 없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할 때 I run out of more 라고 하실 수도 있고 I'm out of more 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쓰기 좋았던 표현이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이런 표현 쓰기 좋았어요.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뭐 가게도 문 닫고 주위에서 어디 구할 데도 없고 이런 의미로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리고 모든 가게들이 문 닫았다. All the stores are closed. 이런 표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30초 답변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스토리를 지어내서 혹은 뭐 진짜 경험하셨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30초 동안 스토리를 잘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았던 시험이었고 어려웠습니다. 질문을 해석하는 것부터가 어려웠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Part 4 한번 볼게요. Part 4는 가게 이름. 이 가게에서 무슨 수업을 진행을 하나 봐요. 일괄적으로 토요일 수업이라고 합니다. 수업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7번 문제에서는 수업 4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수업 4번. 언제 그리고 난이도 이렇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언제는 시간 4번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 난이도는 중간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는 질문이 듣기에서 what time으로 나오지 않았고 when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when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만 얘기해 주면 감점 나오는 게 아닌가? 저 위에 있는 토요일까지 얘기를 해줘야지 정확히 when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업 4번 when이라는 질문에 시간만 얘기를 하셔도 만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토요일 수업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꼭 요일을 당연히 얘기하셨어도 되고요. 안 하셨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8번 문제는 뭘 가져가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모든 재료가 무료 제공된다고 제일 밑에 줄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다 너희 안 가져와도 된다. 모든 재료 무료 제공된다 하시면 되고 9번 문제는 쉬운 난이도 다 얘기해줘. 제일 위에 두 줄, 쉬운 난이도 그 두 줄을 읽어주시면 돼요. 원래 그 9번 문제의 두 줄 읽어줘가 바로 위에 줄, 그 아래 줄 이렇게 연결돼서 9번 문제를 물어보는 거는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험은 쉬운 거 얘기해줘, 중간 난이도 얘기해줘, 어려운 난이도 얘기해줘 이런 질문 말고는 나올 게 별로 없었어요. 가격이 겹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요,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 말도 안 되는 질문,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격이, 제일 비싼 가격이 두 줄이 있었어요. 9번 문제에서는 주로 두 줄 물어보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논리적이라기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가 여기에 전화를 해서 나는 비싼 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두 개 알려줘. 이거는 현실성 떨어지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질문은 나올 수 있죠. 가장 저렴한
수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가장 저렴한 가격은 3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 문제에 나올 확률이 또 떨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쉬움, 중간, 어려움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제일 높기도 했고 쉬운 난이도 수업을 다 얘기해줘. 이게 시험 문제로는 나왔습니다. Part 5, Question 10, 10번 문제.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줄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꽤나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무슨 슈퍼마켓 같은 장소에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뛰어다닌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시험은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뛰어다닌다가 문제는 아니었고 근데 이 문제랑 뭐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애들이 식료품이랑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사는데 옆에 있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집에 가자 이러면 부모들이 돈을 들쓰겠죠. 얘가 하도 그러니까 막 급하게 가다 보니까 우리 판매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러니까 간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가게에 있는 동안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TV 같은 거를 설치해서 재밌는 거를 틀어준다든지 여기 영어 문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료나 스낵 같은 거를 얘네들이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준다든지 이런 해결책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의 질문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질문을 한번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들 중에 토익 스피킹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시험 세트들이 3세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실전 모의고사 full set라고 이게 1회예요. 다시 토익 스피킹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실전 모의고사 full set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이 시험을 그대로 경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나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Part 6, Question 11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체육이냐 예술이냐 그러니까 체육이냐 미술이냐 뭔 소리냐면 시험 문제에는 정확히 고등학생들이라고 나왔는데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학생들이 이거를 하는 게 좋을까 이걸 하는 게 좋을까 뭐가 더 중요할까 라는 질문인데 뭐 둘 다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체육을 골랐을 때는 우리가 건강, 팀워크,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집중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술을 선택했을 때에는 창작성, 창작력, creativity 그리고 inventiveness, 뭔가 독창성 이런 거에 대해서 artistic qualities, 예술적 감각 이런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체육을 골랐건 미술을 골랐건 간에 나의 경험 내가 고등학생 때 진짜 체육을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됐었다. 내가 고등학생 때 미술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됐었다. 이런 나의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점수에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토익 스피킹 실전 모의고사 제가 쓴 책에서 13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도 오늘 시험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 미술 이런 거를 많이 하면 창작력이 좋아진다라고 하셨으면 이 이유를 3개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 이유들 중에 1개나 뭐 길게는 2개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력이 좋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창작력 좋은 사람들은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낸다. 이유 2번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고 창작력 좋은 사람들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좀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빨리빨리 찾아내곤 한다. 이런 것도 부연 설명으로 쓰실 수 있는 너무 좋은 문장이 되겠죠. 이 문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제가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2월 27일 시험 후기 영상 참고하시면 이 문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오늘 시험은요. 난이도 5에서 4.5 정도 약간 낮은 편으로 될 뻔했었는데 6번 문제가 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뭐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들어가서 시험 후기 사이트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6번 문제가 뭐였나요? 뭐 이런 단어가 출제됐는데 이거는 이 뜻인가요? 저 뜻인가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몇 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6번 문제가 오늘 정말 문제였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6번 문제 때문에 난이도 6으로 갈게요. 원래 이렇게 질문 하나 가지고 난이도 하나를 팍 올려버리진 않거든요. 근데 난이도 하나 올릴만 합니다. 난이도 6이었던 3월 28일 시험 후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